이어서 글로벌 인사이트 갈게요. 글로벌 주식시장의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드릴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면밀히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브라질에서 의미 있는 그런 수치가 나와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면 기준금리가 도입된 이후 1996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어요. 또 내린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기준금리 현황부터 살펴주시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1일 날 브라질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이제 4.5%로 인하를 했는데요. 기준금리가 도입된 1996년 이후 가장 낮은 금리 수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사실 이번 년 그 7월부터 연속으로 좀 4차례 정도 진행되었는데 7월과 9월 그리고 10월 말 그리고 12월에 각각 이제 5% 0.5%포인트씩 인하한 것입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이렇게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한 배경에는 낮은 물가 수준이 유지되면서 금리를 인하해도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인데 브라질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률의 그런 기준치를 4.25%로 설정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1.5%포인트를 허용한도로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위로는 5.75% 그리고 아래로는 죄송합니다. 네. 2.75%까지 그 범위 내에서 물가를 좀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그 1월부터 11월까지의 그런 누적 물가 상승률이 3.12%로 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브라질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면서 경기 부양 정책의 일환으로서 금리를 인하를 추진한 것이 이렇게 사상 최저 기준 금리 수준까지 떨어지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브라질 중앙은행이 또 금리를 낮춰서 이제 역대 최저치 4.5%입니다. 그런데 브라질 중앙은행에서도 금리를 자꾸 내리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궁금해지거든요. 어떤 처방전입니까? 네, 사실 뭐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에 따라서 사실 브라질 증시도 네.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그 브라질의 증시 그 보베스타 지수가 11만 900포인트 정도를 기록 중인데요. 지난 6월에 그 사상 처음으로 10만 포인트를 돌파하더니 지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하면서 현재 지수에 이른 상황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률의 그런 추이를 봐도 지금 현재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올해 그 1분기 그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0.1%를 기록했던 경제 성장률이 2분기에는 플러스 0.4% 성장으로 반전을 하더니 3분기에는 더 확대되면서 0.6% 성장으로 좀 확대되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로도 약 1.2% 증가로 나타나고 있어서 올해 1% 성장이 유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가신용 등급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국제 신용평가사의 하나인 스탠다드 푸어스사는 지난 11일 날 브라질의 신용 등급을 BB-로 유지는 했지만 등급 전망을 기존의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좀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 지금 실시되었던 그 연금 개혁과 함께 기준금리 인하까지 전반적으로 경제 개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브라질 경제가 좀 회복되는 그런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7월 말, 9월 중순, 10월 말, 그리고 이번 이렇게 총 4번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역대 최저치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침체 국면에서는 벗어나고 있다라는 판단이 나오는 듯한데 앞으로 금리는 어떻게 갈 거고 향후 경제 방향성 이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 한국 그 브라질 그 기준금리에 관한 그런 내용은 대부분 네. 전문가들의 전망은 이제 좀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급격하게 내릴 가능성은 많지 않다. 그렇죠. 예. 그래서 동결 내지는 한 차례 추가 하락 정도를 좀 예상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더 가시화되고 구체화될 경우에는 다시 기준금리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가 진행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는 것은 이번에 기준금리 인하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물가 수준이 최근 다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으로의 육류 수출 증가로
육류 품목의 그런 국내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제 물가가 지금 반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유가 역시도 기저 효과를 좀 마무리하고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물가 상승이 현재로서는 예상되는 시점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그 브라질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를 매년 그 0.25%포인트씩 하향 조정시키고 있다는 점도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금리의 그 추가적인 인하가 없다면 브라질의 그 통화인 회화화하는 약세 국면을 멈추고 다시 강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그 정부의 연금 개혁안 집행을 통한 재정 개선 기대, 그다음 경기 회복 기대가 접목되면서 회화화 가치는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좀 참고하실 필요인데,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신 고객들은 이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좀 투자 전략을 좀 세우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브라질 금리 동결 아니면 한 차례 인하 정도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니까 이런 환율 부분도 잘 점검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의 역대 최저 기준금리 인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일본 볼 건데요. 일본 쪽에서 26조 엔이 된다고 합니다. 꽤 큰 규모입니다. 종합 경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사실 일본 정부가 이번에 처음 실시한 건 아니고 2차 아베 정권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총 5번의 종합경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네. 직전은 2016년으로서 사업 규모가 28조 천억 정도 됐는데, 네. 이번 그 5일에 발표한 종합경제 대책은 재정 지출 13조 2천억 원의 N을 포함해서 총 26조 엔 사업 규모의 대규모 경제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경제 대책의 주요 목적은 아베노믹스의 성과 가속화와 디플레이션 탈피, 그리고 경제 회복인데, 구체적인 세부 내용으로는 태풍 등 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소비세 인상 이후 나타나고 있는 경기 둔화를 방지, 그리고 올림픽 이후의 경제 활성화를 라고 일단 세부적인 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경제 대책으로 인해서 일본 정부는 일본이 그 GDP가 한 1.4%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너무 낙관적인 전망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성장률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정부 투자에 대한 반대 효과도 있다는 그런 부정적인 의견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종합경제 대책이 좀 너무 빈번하게 좀 발표되면서 공공투자로 인한 경기 상승 효과가 과거보다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바 있고요. 또한 여기에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인프라 정비에 재정이 투입되면서 효과가 좀 크지 않다는 그런 반론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해서 민간 소비가 오히려 감소되는 이른바 구축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기 위해 민간에 대해 세금을 더 부과하거나 민간으로부터 차입이 나타나면서 실질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예상보다는 그 재정 지출 확대 효과가 반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종합 경제 대책이 아베노믹스의 재정화를 강조하면서 실행될 예정이지만, 과거보다는 실행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기대치에는 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 대규모 경제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성장률 끌어올리는 데는 일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부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혼재된 시각 저희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함께했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